인사 한번 하시죠. 무슨 인사? 저희 아니 무슨 인사? 저희 인트로 하기로 했잖아요. 예의 오늘- 있게 일어나서 부탁드릴게요. 아 그래? 네. 힘드네. 아니야,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슴 운동이랑 원래 좀 같이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떨어뜨려서 한 중이고, 지금 좀 디로딩을 가지고 있어서 좀 너무 세게는 아니고 약간 자극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. 근데 왜 가슴이랑 어깨 같이 하시다가 왜 따로 하게 됐어요? 프레스 종류들의 볼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같이 했어요. 같이 해가지고 일주일에 막 3번씩 해가지고 가슴의 약점 부위를 좀 보완하려고 했는데, 그러니까 뭐 운동을 많이 한다고 근육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, 운동을 이게 뭐 우리가 농구를 잘하고 싶으면은 농구장에 가서 농구 골대에다가 슛을 10번 쏘는 거랑 100번 쏘는 거랑 이제 1000번 쏘는 거는 이렇게 다르듯이, 이 반복 숙달을 잘 해야 이 종목도 몸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아직적으로 내가 운동에 대한 스킬이 좀 부족하고 운동에 대해서 더 깨달을 게 있다라고 하면은 좀 반복 숙달을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. 이게 헬스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동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동작을 보면은 바로 습득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, 이것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많이 해봐야 이제 감을 찾고 운동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,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일주일에 가슴은 2번 하고 있고 어깨는 1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원래 프레스 먼저 하세요? 보통 후면 먼저 시작하고 어깨 하지 않아요? 예전에 후면을 먼저 할 때도 있었는데, 루틴의 변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새로운 자극들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건데, 후면을 먼저 하면은 확실히 좀 어깨가 풀리는 느낌도 있고 좋은 점도 많은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후면은 좀 작은 근육이고, 작은 근육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큰 근육을 그냥 먼저 해서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럼 후면을 먼저 하는 이유가 좀 더 어깨 전체적인 자극을 위한. 일단은 몸도 먼저 풀고, 대부분 이제 전면이랑 측면에 어깨 운동에 어떤 무게가 좀 실려져 있다 보니까 후면을 제일 마지막에 하면 좀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좀 등한시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후면을 좀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, 딱 보면은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참 좋다라고 했다가도 아무리 내가 그 방법으로 똑같이 잘 하다가도 보면은 자극이 예전만큼 못하고 좀 떨어질 때가 있는데, 그럴 때 또 바꿔줘서 하면은 아무래도 또 새로운 자극이 되니까, 뭐 루틴을 통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뭐 순서만 바꾼다든지 뭐 종목을 한두 개 바꾸는 변경하는 정도니까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. 요즘에 헬스판이든 보디빌딩판이 좀 재미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, 넌 어떻게 생각하니? 근데 왜 재미없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,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아. 예전만큼 인기가 못하다, 재미가 없어졌다. 보디빌딩 갤러리 이런데. 아니, 난 그런 갤러리는 안 하고 그냥 유튜브들 보는데 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. 근데 이 종목이 인기를 얻은 건 사실인데, 사실 완전 마이너 종목이잖아. 비인기 종목이고. 옛날에 막 운동만 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쟤는 커서 뭐가 되려나 약간 이런. 그거는 지금도 그럴걸? 지금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가? 그런진 잘 모르겠는데, 미스터 코리아 하신 분들도 미스터 코리아 그날 대상 먹었는데, 그날 시합 출전하는 날도 그 얘기를 듣고 왔대. 시합 출전하는 날도 그 뭐 아는 친척분들한테서 너 아직도 그거 하고 있냐? 막 너 나이가 몇인데?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. 이해를 못 하는 거지. 근데 사실 이 헬스 보디빌딩이라고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건강 사업이고 피트니스 사업이거든. 이게 캐파가 엄청 커. 사이즈가 되게 큰 사업이야. 비즈니스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굴러가는 사업이거든.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바디빌딩 인기 많다고 하지만, 미국 바디빌더들도 돈 많이 못 버는 친구들 많은데, 우리나라 바디빌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돈 다 잘 벌거든. 뭐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. 돈 잘 버세요? 나는 지금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지. 이거 유튜브가 지금
지금 이 모양인데 사람들이 이제 문의를 해야 되는데 문의를 하질 않아. 아주 잘 포장을 하란 말이야. 아주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하란 말이야. 자막도 좀 잘 넣어주고. 할 수 있지? 대답이 없어? 하여튼 아직 문의 0건인 거 알고 있어? 이거 스트랩 바꾸신 거예요? 아니요, 이거 맨날 쓰던 건데? 똥그런내가 안 나서. 똥그렁네? 안 나는데? 아, 아니, 맞다, 와, 진짜로. 냄새 진짜 안 나. 아, 그리고 헬스장에서 그 냄새 안 날 것 같지만 땀 냄새 나면 진짜 냄새 많이 나거든. 옆에서 쓸 때 되게 딱 신경 쓰일 정도로 냄새 나는 사람들 엄청 많아. 솔직히 땀 옷도 그렇고 진짜 잘 빨아야지. 내가 암모니아로 생각하고 약간 퍼포먼스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고? 할 말이 없다. 그러면 겨드랑이 냄새를 맡지. 그냥 겨드랑이 냄새를 맡고 하면 되지. 어? 디로딩이야, 괜찮아. 디로딩 근데 지난주부터 하신다는 거 아니었어요? 보통 디로딩 1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몸이 좀 회복될 때까지 해주면 좋지. 근데 나 지금 이제 확실히 회복이 되고 있는 걸 느끼고 있거든. 이게 디로딩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회복이 될 만큼 운동을 좀 내려놓는다? 이게 쉽지가 않아. 그래서 한마디로 설렁설렁 한다는 게 좀 잘 안 돼. 막 진짜 한계까지 막 밀어붙이고 그런 건 아니어서 지금도 보면 약간 뇌가 바로 나버리잖아, 그냥. 그런 막 뇌가 막 이거 무조건 해야 돼, 들어야 돼, 이런 스트레스를 좀 누르고 안 가져가니까 확실히 몸은 좀 회복되는 게 느껴져. 근데 프레스 왜 앞에 잡고 하시는 거예요? 이 전면, 여기 그립을 잡으면 전면이 활성도가 좀 더 높아지고, 옆면을 잡으면 측면이 되는 게 아니라 측면의 활성도가 조금 더 개입된다, 이렇게 보면 돼. 둘 다 전면이야, 사실. 좀 더 극단적인 전면으로 가느냐, 이렇게 측면을 조금 더 개입시키느냐, 그런 차이인 것 뿐인 거지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깨의 부담이 훨씬 덜하고, 이 전면으로 프레스 할 때가 어깨에 관절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해. 이게 디렉스 구형 머신인데 이 전면으로 했을 때 자극이 잘 들어와. 그래서 이 머신 되게 좋아해. 좋은 머신을 많이 써봤는데 딱 자기한테 맞는 머신이 있는 것 같아. 위너핏은요? 아, 위너핏은 다 잘 맞지. 좋아, 진짜로. 위너핏 사장님이 나중에 모델로 써준다고 꼭 얘기했어. 근데 이게 프레스 운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귀까지 내리라 아니면 뭐 어깨선까지 내리라 이렇게 막 되게 별 말이 많은 것 같은데.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, 내리는 거는 어깨가 이완되는 거거든. 어깨가 늘어나는 거야. 어깨 근육이 최대한 늘어나는 지점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늘어났고 여기서까지 자극을 느꼈으면 된 거야. 근데 이제 뭐 비하인드라든지 옆으로 했을 때 많이 내리려고 하면 뒤에서 견갑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보다 훨씬 더 안으로 돌아야 돼. 그렇게 되면 다른 근육들도 많이 개입되거든. 그 다른 근육들을 의도적으로 개입시켜서 프레스를 할 것이냐, 어깨도 조금 더 늘리고, 아니면 어깨에다가만 좀 집중해가지고 운동을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바디빌딩식 트레이닝에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립의 중요성이 더 높으니까 내 바가 이렇게 있으면 입 정도까지면 충분히 다 늘어나거든. 여기서 견갑을 막 뒤쪽에서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빠지고 어느 정도 들어오고 요 딱 그 걸린 상태에서 하는 거지, 한마디로. 그래서 뭐 훨씬 더 많이 내려야 된다
요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지. SNS에서 뭔가 자기가 좀 베네핏을 얻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뭐 알더라도 그렇게 하는 가능성들이 있지. 결국 자기 몸에 맞아야 되는 게 그렇지. 그게 최고야. 가동 범위가 자기한테 맞아야 되고. 근데 나는 여기서부터 더 내리면 뭐 아프고 여기서부터 더 내리면은 몸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. 그러면은 내가 거기까지 안 불편한 데까지 내리는 게 이게 내 가동 범위냐? 아, 그렇진 않아. 왜냐면 몸이 불편한 거 있고 내가 운동의 스킬이 좀 부족하다면 그 스킬들을 늘리고 몸이 아픈 거를 개선해 가지고 가동 범위를 늘릴 수가 있어.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가동 범위를 늘려줘야지.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건 끝이 없고 계속적으로 내가 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뭔가 보강하면서 계속 좋아져 가는 거지. 근데 쌀에 하신다는데 벨트는 왜 차시는 거예요? 상체를 세웠을 때 복압을 좀 잡기 위해서. 뻥이야. 패션이에요? 패션이지. 요게 좀 습관이 들었나 봐. 나시 입을 때 항상 벨트를 찼어가지고 예전에 나시를 입었는데 벨트를 안 차면 되게 허전해 뭐가. 어떻게 생각하니? 별 생각 없는데. 근데 덤벨로 안 하고 케이블로 쌀을 하시는 거예요? 난 둘 다 하긴 하는데 케이블이 쌀의 특성상 덤벨로 하게 되면 이 마지막 수축 구간에서 가장 이 저항이 높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저항이 0이 돼 버리거든. 근데 케이블은 특히나 이렇게 그 높이 위치에서 맞춰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 왔을 때도 똑같은 저항이 걸리거든. 여기에 저항이 걸려져 있고 그다음에 더 이렇게 더 늘릴 수가 있어. 그래가지고 약간 한 손으로 하면 더 늘려서 최대 이완에서도 자극을 저항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케이블로 좀 하지. 근데 이제 그 덤벨과 같은 그런 타격감은 없어. 여기에 딱 전해지는 그 타격감이 있거든. 그건 덤벨이 좀 느낌이 더 좋지. 근데 이게 초보자들이 쌀을 할 때 어깨가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. 따로 뭐 추천하시는 운동이나 좀 보조 운동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? 쌀레를 하기 위한? 견갑을 제한시키지 말고 사례를 하는 연습을 해야지. 대부분 견갑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뭔가 요즘에는 뭔가 그런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면은 잘 된다 뭐 이런 영상들이 많고 그러니까. 그런데 결국에는 그냥 그 움직임을 잘 하는 게 최고거든. 근데 그 움직임이 잘 안 되는 거잖아. 그러려면 그게 왜 안 되는지 알고서는 뭐 그렇게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면 좋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. 그랬을 때 그냥 내 경험을 보면 그냥 그 종목을 계속 연습을 많이 해야 돼. 그러면 안 다치게 하려고 하면 이제 그냥 맨몸 같은 걸로 원인은 알았잖아. 견갑이 잘 안 움직여져서 견갑이 안 움직여지면 견봉과 이 구 사이에 공간이 좁아지면서 찝히는 거거든. 그래서 뒤에서 견갑이 따라 올라와줘야 얘도 돌면서 공간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이제 내가 개념을 알았으면 그렇게 맞춰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야. 그래서 안 걸리는 딱 그 느낌과 움직임을 찾아내는 거지. 그래서 그걸로 뭐 1kg로 해보고 2kg로 해보고 3kg로 해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그 동작이 되게 익숙해지고 반복 수달이 되면 그러면 이제 통증도 잡을 수 있어. 나는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 내 문제점들을 해결해 왔어.
너 좀 변한 거 못 느꼈니?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. 몸에 정체되어 있던 과수분이 좀 줄고 체지방도 좀 줄었어. 네가 좀 커지게 느껴지는 것도 근육이 더 있어 보이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걸로 덮여져 있으면은 안에 근육이 커도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. 뭐 가짜 이렇게 근육. 비웃는 아니 가짜 근육인 거예요 그럼. 미소를 짓는 거니? 좀 더 커 보이는 효과라고 하시잖아요. 그렇지. 체지방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커 보여. 아, 그래요? 몸이 더 좋아 보여. 좋아 보인다는 게 커 보인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. 그래서 비시즌에 뭐 한 80kg인 친구들보다 오히려 이제 시즌에 막 70 초반 뭐 이렇게 나가도 70 초반이 몸이 훨씬 더 크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. 근데 실제로 옷을 입으면 작아 보이지. 실제로는 작은 거니까. 근데 마지막에 짜는 동작 하신 거잖아요. 이게 짜는 게 아니라 힘이 다 떨어졌잖아. 그럼 그때 이 내가 올릴 수 있는 데까지만 올려서 이완만 신경 써 쳐주는 거야.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이완 구간에서 부분 반복으로 다 털어주는 거거든. 여기까지 올리는 게 물론 더 좋지. 수축을 완전히 끝까지 해주는 거니까. 근데 여기서 이완만 잘 신경 써서 해주는 것도 사실 뭐 이거에 최소 한 80% 정도의 효과를 나타난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뭐 보조가 없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완 구간에서 짧게 부분 반복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자극도 잘 와. 확실히 좀 커지지 않았어? 이제 사자로 태어나신 거예요? 그거는 예전에 다시 태어났지. 언제쯤?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걸 하고 있지 않았겠지.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겠지. 근데 호랑이도 있는데 왜 사자예요? 사자를 더 좋아해. 왜요? 그러니까 사자는 그 무리 생활을 하잖아. 그리고 이제 초원에 약간 진정한 리더 같은 느낌이 있는 거잖아. 근데 이제 호랑이는 약간 독고다이 같은 느낌이 있는 거잖아. 그래서 나는 독고다이 같은 사람보다는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. 그리고 호랑이는 위협이 별로 없어. 특히나 뭐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위협 자체가 없어. 그냥 진짜 완전히 상위 포식자잖아. 뭐 걔네들 위협할 어린 새끼 아니면은 위협할 것도 없고 영역도 워낙 확실해가지고 뭐 이렇게 침범당하지도 않고. 그런데 이제 사자는 이제 초원의 왕이긴 하지만 사자보다 센 애들이 더 많아. 초식동물 중에는 사실은 그 좀 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, 그다음에 어떤 리더로서의 그런 부분, 그런 것들을 조금 좋아하게 된 거지. 그냥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지적이시네요. 타투 가슴에다가 이만한 거 새기는데 의미 하나도 없이 그냥. 타투하고 아직까지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?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는데, 근데 요즘에 이제 운동하면서 몸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좀 가리잖아. 그냥 깔끔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지. 나는 이걸 하면서 내가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거에 있어도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다 하면서 좀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후회까지는 안 해. 없었으면 어땠을까?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? 그런 그 정도? 네, 수염은 깔끔하게 안 하세요. 디로딩 했으면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그럴 수도 있어. 근데 그게 아까도 말했잖아. 쉽지가 않다고. 뭔가 이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. 미친 듯이 막 숨이 차고
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그냥 개운하게 딱 끝내는데 아직도 뭐 에너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. 근데 이게 자세히 하는 게 보니까 뭔가 가슴이 멍 닿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. 가슴도 같이 먹어. 가슴을 개입을 좀 최소화하고 결국에는 여기 거울로 이렇게 보이잖아. 내가 자극을 잘 주고 잘 움직이게 만들어주면 다른 근육들이 조금 개입하는 거는 뭐 괜찮아. 어쩔 수 없어. 근데 벤치를 이렇게 기울여서 프론트 레이즈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? 좀 더 늘리려고.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저항이 계속 걸려져 있으니까 더 늘릴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자극이 더 이완돼서 들어오지. 그래서 최근에 운동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완에서 특히 최대 이완 구간에서 저항이 잘 전달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. 그래서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동을 좀 하고 있지. 그럼 보디빌딩에서 이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? 아니요, 그냥 이완 수축 다 중요해. 다 중요한데 수축이 잘 안 되면은 근신경을 발달시키기 좀 어려운 것 같아. 이완을 아무리 잘 시켜도 활성도가 높다 하더라도 약간 그 수축에서 오는 그 자극의 느낌? 그걸 좀 못 잡아주면 발전이 없는 것 같아. 내가 가슴이 약하니까 가슴 수축이 좀 잘 안 됐었거든. 그 점을 잡으니까 이완에서도 그 수축을 그대로 끌어서 신장성 수축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. 재밌는 얘기가 수축을 잘 해놨을 때 이 수축의 감을 가지고 그대로 끌어서 이완을 시키는 거거든. 이거랑 그냥 스트레칭 하듯이 쭉 늘리는 거랑은 바디빌딩의 어떤 효율로 봤을 때 완전 달라. 항상 하는 부위를 꼭 잡아놓고 운동을 해야 된다. 그렇지. 뭐 이렇게 좀 이걸 추상적으로 표현한 게 근육을 좀 잘 잡아라. 뭐 아니면은 더 추상적으로 하면 가슴은 가슴으로 들어라. 이런 이야기인데 근육을 어떤 정지와 기시에서 정지와 기시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가져간다. 그리고 거기에 저항을 세지 않게 네거티브로 잘 통제한다.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면 운동을 잘한다. 운동을 잘해야 된다. 가슴은 가슴으로 들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, 한마디로. 근데 이제 일반인은 그거 모르잖아. 사실.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최대한 예시도 많이 들고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. 그런 능력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원하시는 분은 부평의 벨라빛으로. 사주로 살기 힘드네. 그치. 쉽지 않아. 오케이. 오늘 어깨 운동 잘 마무리했습니다.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디로딩주라서 좀 편안하게 안 다치게 즐겁게 운동을 했고 몸에 무리 없이 운동해서 몸 상태 좋고 또 이렇게 잘 회복하고 축적해놔서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또 강력하게 밀어붙일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어깨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때? 어깨 좀 넓어 보여? 사자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? 사자 지금 좀 살충기라서 여드름이 좀 있어.